예, 어제 제주도 흑돼지가 천연기념물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뉴스를 보신 후에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천연기념물을 먹은 건지 최소한 그 천연물이 될 동물을 먹은 건지 앞으로는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육지에도 김필규 기자, 육지에도 흑돼지들이 있는데 많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주도 흑돼지만 특이한 거냐? 천연기념물이 제주도에 있어야만 되는 거냐? 우선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돼지를 길렀다는 최초의 기록이요. 중국 진나라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호,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가죽 옷을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800년 전의 문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되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축용 돼지, 이거는 만주에 있었던 게요.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로 쭉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쭉 퍼지게 됐는데 제주도에는 유독 질병에 강하고 또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하는 이 흑돼지만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순수 혈통의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이거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이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체수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먹었던 그 많은 흑돼지 그 개체수는 그럼 뭔가 그런 의문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흑돼지로 햄버거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제주도 안에 있는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개체수가요. 8만여 마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순수 혈통인 거는 아니고요. 순수 토종 흑돼지, 이거는 몸집도 좀 작고 새끼도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요. 요크셔나 버크셔 같은 외래종과 교배를 많이 했습니다. 살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끼도 많이 낳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축산진흥원에서는요. 산간 지역이나 이제 주변 섬을 다니면서 순수 혈통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여기 보이시는 이 성산일출봉 옆에 있는 우도에서요. 유명한 데죠. 순수 흑돼지 5마리, 수컷 1마리와 암컷 4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있는 이 연구소로 데려왔고요. 이 중 수컷 1마리의 이름을 김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를 교배해서 개체수를 260여 두까지 현재까지 늘렸는데 딱 이 진흥원 안에 있는 김문의 후예들만 이번에 천연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시조가 김문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름은 어떻게 누구 이름을 딴 겁니까?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축산진흥원에 문의를 했더니 축산진흥원에서 붙인 이름은 맞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신들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보가 들어오면 나중에 꼭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김문의 후예들이 지금 260여 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흑돼지는 그러니까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진흥원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 순수한 흑돼지는 못 먹는 거겠죠, 당연히. 그 이외에는 그러면 먹나요? 이거는 이제 천연기념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각각 정해질 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달 같은 경우는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개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요, 지역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 안에 있을 때만 천연기념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흑돼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요, 제주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개체만 천연기념물인 건데, 자, 이 진돗개가 서울로 나오면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흑돼지 마찬가지로 진흥원 밖을, 집 밖을 나가면 천연기념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가요? 오늘 진흥원 안에 있었는데 내일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지 되겠죠. 물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집 밖을 나온 이 천연기념물 흑돼지는 그러면 먹어도 되느냐? 이 이야기는 축산진흥원 관계자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을 하고 최소 500마리다 1000마리다라는 거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표준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항상 유지하고 그에 넘는 이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 분양을 해서 기초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진돗개도 그렇고 특히 제주 흑돼지는 이른바 이제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속지주의가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순종 개체 수가 이제 자꾸 늘어나가지고 예. 진흥원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뭐 정말 수천 마리 뭐 이렇게 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가면 그때는 그 흑돼지를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볼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아마 초기에는 그래서 좀 상당히 이제 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흑돼지하고요, 그리고 일반 돼지하고 고기 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축산진흥원 측의 설명이었었는데요. 예.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흑돼지인데 축산진흥원 측의 설명은 지방이 더 두껍고 저렇게 또 마블링도 뭐 좋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 더 고소하고 쫄깃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육안으로는 잘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생고기 상태로 보면은 흑돼지는 껍질 부분에 저렇게 검은 털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반 돼지고기와는 저런 방식으로 아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드신 분은 일반 돼지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뭐 좀 다르긴 다르겠죠. 하여간 근데 오늘 뭐 그 본의 아니게 예. 흑돼지 홍보대사처럼 돼버렸네요. 예. 이거 원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래 팩트 체크의 취지가 뭐 논란이 있는 사안도 다루지만 예. 정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다루는 게 저희 뭐 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자, 이 흑돼지 관련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한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이슈가 있으면은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